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네. 웃는 모습이십니다. 네. 최근에 의원님께서 웃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잠을 좀 잤어요. 잠을 내리 한 7시간을 자고 나니까 푹 주무셨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눈도 좀 네. 반짝 떠지고 얼굴도 환하게 화색이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탄핵안 가결 선포 순간 아마 기억하실 건데 우원식 의장님 네. 204표 이러면서 탕탕탕 칠 때 심경이 어땠었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지난 한 2년 네. 이상 그랬는데 저도 꽤 오래 살았는데 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성장하고 발전해 왔어요. 맞아요. 제가 아주 좋은 세대로 태어나서 그랬는데 어려운 시절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정말 이거 내가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보는 거냐 맨날 이걸 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저는 그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야, 대한민국이 아직도 천운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는데 이번에 젊은 세대들이 광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100년은 너끈히 가겠어요. 이 운이. 그 마음이시군요. 네. 정말 저도 시위 현장 집회 현장이죠. 집회 현장에 2030의 그 응원봉 이런 거 들고 있는 모습이 네. 뭔가 문화같이 보이기도 하고 선결제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인가요? 저도 기득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때 할 수 없이 나경원 의원을 잠깐 소환을 해야 되겠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틀 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금방 반영이 되는 게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냐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목소리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그리고 분노에 얼마나 차올랐는지 이게 때를 타고 지금 터져 나오는 거를 이거를 파악을 못한 이렇게 둔해서야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뭐냐면 10만 명의 선생님들이 못하던 일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윤석열 한 사람이 해냈다 이런 얘기도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네요. 그 말도 맞아요. 아니 뭐냐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45년 만이에요. 1980년 이후에 우리가 많이 간접적으로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서도 막 그랬지만 이게 자기가 직접 겪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로 알고 있던 거를 저는 이제 학생들도 아마 다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1020도. 그러다가 드디어 이걸 보고 나니까 그냥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100년 이상 가리라. 요새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말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기를. 같이 가는. 근데 진짜 이전만 해도 지난 대선도 그렇고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적은 20대 30대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오히려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일단은 비상계엄 자체가 그날 이제 동원된 군대 장갑차들이 이렇게 오고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충격이었겠죠. 다 봤으니까. 그다음에 아니 전공의한테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국회를 이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국회에 있는데 국회를 갖다가 막아버린다 그러면서 이거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국민을 괴대지로 아는 것 같으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분노가 컸습니다. 그 국민들의 바람은 거의 일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특이합니다. 이거 이번에도 200표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혹시나 안 될 가능성 5표가 안 됐으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민심을 잘 안 받는 겁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몇 가지 그쪽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사익과 당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건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윤석열은 버렸어요. 윤석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로 보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어. 저는 이번에도 탄핵 안 되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자기네들은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론으로는 그대로 당론을 저기한 그다음에 네 번째 한동훈을 끌어내리겠다. 네. 그래서 당권을 잡겠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요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산 싸움이거든요. 저 국민의힘은 굉장히 부자 정당입니다. 또 거기에 기득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뭐 TK나 이른바 기득권들의 상당한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먹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론으로는 부결을 하는 거를 거둬들이지를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도 더 뒤로 넘기면 그나마 낫다. 네. 2주일이라도 넘기면 그나마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동안에 11%가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상관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을 끄면 된다.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탄핵 가결 이후에 윤석열은 또다시 메시지를 또 내면서 끝까지 가겠다, 싸워보겠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관둘 때 그동안 행복했다. 모든 순간 행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해가지고 지가 도깨비인가 뭔가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행복했다. 열심히 했다. 행복했다. 성과가 있었다. 그럼 망상인가요? 뭐예요? 이거는 망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집착 단계로 가는 거죠. 출퇴근 보셨죠? 뻥카.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충격. 소문은 제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가짜 차를 보내고 저게 기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인이 아닌 거죠. 공인으로서 해야 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고 경찰을 속이는 거고.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수백 명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덕까지 알지만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 블라인드 안에서 이번에 터져 나와서 너무 속 시원하다. 알고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아마 엄청나게 앞으로 터져 나올 거예요. 이런 모든 악행들이. 자. 지금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이제 합니다.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번에 BBC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도를 했잖아요. BBC에서 어저께 이제 종합 리포트를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섬뜩하던데 프레지던트 윤이 절대로 콰이어트하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다. 사실 잘하시네요. BBC가 너무 그 로라 비커 그냥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 대한민국을 생각했으면 하야를 택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야하겠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정당을 생각해서라도 하야를 했을 거예요. 그래 국민의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고 내가 언제까지 정말 질서 있게 이렇게 하야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믿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른바 또다시 영어로 표현하면 더티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게 국민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얘기고 본인을 여전히 지지하는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 이쪽에 지금 다 준동한 거 아니야. 니네를 다 일어나라. 나를 밀어다오. 이거 해가지고 아마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벌써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사건이 생겼을 때에도 징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더티한 것들을 다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국힘도 그거를 바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헌법 51조 형법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뭐 이런 것들 들이대고 뭐 온갖 증인들 다 들이대고 이게 내란이 아니었다. 뭐 이거 가지고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냥 꽁꽁꽁꽁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되고. 근데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저쪽에서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저는 3월은 안 넘기리라고 안 넘기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지금 현재 있는 6명 중에 이제 3명이 보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2명이 4월 달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는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입니다. 아마 저는 인용하는 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모 재판관도 있는데요. 그분도 인용을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구인이 되고 나면 구인이 되고 나면은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자기라도 하나라도 반대 의견을 좀 뭐 기각 의견을 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요만큼이라도 씨앗을 살려주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헌법학자나 이거는 뭐냐면 내란이 없죠,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점점 드러나는 증거를 보십시오. 아니 처음에는 뭐 한 300명 왔다며. 그랬더니 600 몇십 명이라 그러더니 이제 1,500명이라 1,500명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거기다가 정보사 요원까지 HID 요원까지 아니 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 수사 부분 체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어떻게 지금 좀 체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검찰은 내란죄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내란죄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는 어저께 소환을 했는데 어저께 불응했고 아마 한 번 더 해서 안 하면은 체포영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국수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수본에서 신병 확보는 국수본에서 신병 확보를 해야 그래야지 내란죄로 정확히 다스릴 수도 있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는 구속되지 않을까요? 계속 안 나오면 체포영장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지난주에 긴급 체포하자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 그분들 심정은 알겠으나 일단 탄핵이 되고 나야 경호처에 그 너무 이제 심한 경우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리고 저는 체포 구금되시는 게 본인의 변론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법조는 다 들여다본다니까 술 좀 드시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안 보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가 좋네요. 거기가 더 왜냐면 본인의 환경으로는 알코올릭성 이런 여러 가지를 치유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은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 더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김건희는 분리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김건희 스타일의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은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분리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구금이 생각합니다. 가장 좋네요. 지금 말씀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에 신문 한 사설에 보니까 3가지의 중독도 있다.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권력의 중독이라 하는데 그 모든 게 지금 김건희에서도 관계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네요. 거기에 2가지 더 해야죠. 알코올 그다음에 유튜브 아니죠. 김건희 어쨌든 그게 아마 저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국제적으로는 이게 다 모든 게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신문에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도 많은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김건희를 구할 수 없어서 벌인 일이다.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돼요. 외신에 사랑 때문에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거 사랑 때문 아니고요.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저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피학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라고 하는 기가 센 사람이 본인을 구하는 걸 미션으로 줬기 때문에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권력을 다 써야 된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약간 저는 평소에 계엄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저도 약간 방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못한다. 계엄은 하겠느냐. 이제 못한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왜 지난 화요일이냐. 바보같이. 그 시간이 왜 그 시간이죠? 왜 그 시간이냐. 그러니까 그때가 명태균 잡혀 들어가서 지금 곧 많은 게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건 뇌피셜인데 아마 굉장히 큰 비밀, 가령 공천에 관련된
이른바 돈에 관련된 것까지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비선 라인에 관련된 거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는 다 비선 라인의 결정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여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명태균, 한금폰 이것들이 계엄으로 가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그 나머지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에 털었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극우 유튜버들 하는 그거는 저는 핑계를 잡기에 너무 좋은 거죠. 예. 핑계를 잡기에 그럼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선관위를 털어야 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국회를 다시 바꿔야 되고 이거는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앞에다 못 하니까 김건희나 이런 얘기들을 못 하니까 근데 이번에 탄핵에 관련된 거는 유일하게 내란죄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형법에서 앞으로 저기 할 때는 명태균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그게 15개 범죄 혐의에 대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테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드러나면은 국민 여러분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특검법 같은 게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뭐 그것을 거부하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검 거부 못해요. 못한다 이제. 특검은 거부 못하고 그대로 갈 것이다. 저는요. 네. 더군다나 지난 화요일 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10일 날 특검을 잡아놨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네. 근데 그때는요. 그때가 제가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힘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김건희만이라도 내놔라.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번 10일 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겠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그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뭐 그거는 총리의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는 김건희도 치워다오. 다만 시간을 좀 벌어다오. 시간을 끌어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탄핵과 특검이 어떤 게 있든지 간에 본인들은 국힘 쪽에서는 시간을 끄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왜 이럽니까 계속? 거부하는 척 하다가요.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에 관심 없고 자기네들의 이득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 이재명이 하는 건 뭐든지 싫다. 민주당이 하는 건 뭐든지 싫다 그러는 거고요. 네. 일단은 이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어저께 국회의장하고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제대로 국정협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장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이제는 자 이제 오늘 한동훈 관두게 할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자기들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통령 가만 내버려 둘 거야? 한동훈만 제명할 겁니까? 대통령도 제명을 하든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하고 나면 자기네들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원식 이번 국회의장 리더십을 정말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담 넘는 모습부터 해서 마지막에 밤에 1시 1분 할 때 그전에 우리들은 빨리 해요 들어가요 막 이러는데 침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이런 침착한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도 뭐 하면 누가 나와서 요새는 유일하게 한강이라는 인물을 우리를 힐링을 해주고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상당히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인물이구나. 최초 국회의장 할 때 막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발도 많았잖아요. 저도 제가 지지한 국회의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딴 국회의장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공인의 특히 정치인의 됨됨이는 위기에 있을 때 맞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원식 의장의 이 침착한 민주주의에 그러니까 정말 근원적인 민주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그리고 듬직하시고. 듬직해요. 담도 가뿐히 넘으시고. 잘 넘으시더라고요.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인물이 한동훈 대표 같아요. 결국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우왕좌왕했던 그 모습이 좀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번에 정치적 입지가 좀 좁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좁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하는 거에 그대로 했었으면 그래도 했었으면은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만큼 지지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 판단을 잘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동훈, 한독수 2인 체제로 공동 국정 운영한다. 이거 하는 바람에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난번 해가지고 탄핵으로 돌아서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는 당내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다른 세력들이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알아요. 본인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건 민심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심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고 나니까 당심은 횟가닥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을 이제 제명까지 하겠다는데. 기자회견하면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아마 비대위원장 청구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그쪽에 당원 당규를 제가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당대표가 관둘 때도 맞습니다. 비대위원회를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비대위원회를 꾸려서 출범할 때까지 당대표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 당규대로 하면 또 다른 또 문제점이나 또 논란이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란은 일어나겠지만 지금 이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 12월 3일처럼 했었으면은 그다음에 지난 일주일 전에 제대로 했었으면은 정말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건데 그거 보세요. 정치적인 위기에 있을 때 유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걸 버렸을 때는 제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특히 지금 이준석 의원도 출마 얘기를 하고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등등이 좀 있는데 문제는 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워낙은 윤석열 쪽에서 오세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날아갔고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은 솔직히는 뭐 이번에 뭐 탄핵 이렇게 반대하고 완전히 뭐 거의 노망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냐 싶고 이준석 대표는 뭐 국힘 쪽도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미 명태균에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담도 안 넘었잖아. 담을 좀 넘지 욕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말이죠. 담 자기 보좌관한테 욕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게 언론 플레이하는 얍삽한 그런 정치적인 자질 가지고는 지금 대선 운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명태균 게이트에 묻은 거 조금이라도 자기 피해보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준석의 바닥은 이미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하고 손잡을 때 이미 다 그때 땅바닥으로 곤돌아 떨어졌고요. 그나마 당선이 돼서 조금 올라갔는데 이번에 개헌 해제할 때, 계엄 해제할 때, 담을 안 넘은 것 때문에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것들, 윤석열에 문제됐던 거 하나도 밝히지 않고 김건희 여사 옹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얍삽한 가지고, 이 사람도 정치권 떠나야 돼요. 저는 너무 실망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져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실망을 해서 그리고 지금도 대선 운운하는 거 보니까 또 장깨 또 쓰는구나.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국민의 개혁신당 지금 허은하 대표인데 거기 당 모임 있을 때 이준석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개인 플레이합니다. 언론 플레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선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한 당에 저기도 리더십도 제대로 못 하면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랑 같은 관 것 같아. 비슷하다 이 말씀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뭐 워낙부터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뭐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도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저기가 나왔다는 거 알았잖아. 이번에 김동연 판사 위장이 아니죠. 위증 교사했다는 거 가지고 무죄했다는 김동연 판사를 그 사람 체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재용만 치우면 되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와중에 가령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유승민이니 국힘의 위원들 너무 한심한데 아니 저기 이재명만 치우면 자기네들 대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에요. 저는 뭐 저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저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거니와 뭐 대법심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